사랑은 게임이야. 결혼은 도박이고 인생을 놓고 베팅하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지. 운이 좋으면 따고 안 좋으면 잃는 거야. 모든 게 완벽하리라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마음을 따르면 후회는 없지. 마음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이 위험 신호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인연이야. 평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짝이 아니지.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함께 울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우정으로 완성되는 게 삶을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신비야.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재미난 여행을 하듯 살아가는 삶을. 하지만 명심하게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팀을 이뤄 일하듯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꺼지지 않는 양초처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하지.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라도 정직해야 돼. 신뢰는 모든 걸 꿰어주는 실과 같지. 그게 있다면 다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동반자의 의미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다니.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 필레머의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 그리고 든든한 관계 형성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사람에 대한 지혜를 담은 이 책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4주 전에 칼 필레머의 전작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읽어드린 바 있는데요. 칼 필레머의 두 책 모두 앞선 세대의 인생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실제 부부로 살아온 노인 세대 700여 명이 후세에게 들려주는 사랑, 결혼, 그리고 관계의 조언을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태도로 정리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친구나 지인, 자녀들에게 권해주어도 좋을 듯 하고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숙고해보고픈 분들이 본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타인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관계의 지침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저자는 수백 시간의 인터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혜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가지 노하우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짝을 선택하는 법,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움이 필요한 커플 간의 대화법, 생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인청 문제까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등 현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만나볼 수 있죠. 결혼은 영원한 헌신이자 불변의 헌신이며 인내의 훈련이자 헌신의 훈련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삶의 허망함과 냉랭함, 분노의 수렁을 경험하고도 꿋꿋이 버티고 인내하여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결혼은 평생에 걸친 성장의 기회라고도 지적합니다. 그럼 마음에 다가오는 몇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삶을 위한 두 개의 생각. 미국인들은 정반대 사람에게 끌리는 사랑에 환호한다.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 말이다. 이를 주제로 한 영화도 많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한결같이 아니올시다 라고 답한다.
파트너 고르기에 대한 조언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생의 현자들은 서로 잘 맞는 배우자 선택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이것이라고 조언한다. 두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가치관이 같으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주장한다. 역으로 가치관이 다르면 힘든 점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확고한 관계를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일치하는가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는 핵심 가치관이란 무엇일까? 가치관은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직장, 친구,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연구에 의하면 성인이 되고 나면 가치관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하니 배우자 될 사람의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하겠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 점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워런 베리스는 분명히 말한다. 서로 가치관이 맞는지를 알려면 먼저 상대방의 가치관을 아는 게 급선무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질문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가급적 관계 초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당부한다. 반 메이는 가치관 탐색 작업을 뒷조사에 비유했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시간을 두고 사귀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봐야 해. 뒷조사를 좀 해볼 필요도 있어. 경찰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알아보라는 말이야. 배우자를 결정할 때는 외모처럼 부질없는 걸 찾지 말고 더 깊고 중요한 뭔가를 찾아야 해. 믿음, 가치관, 양육의 소중함, 진정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것들 말이야. 인생의 현자들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귀띔했다. 바로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것. 론 메이스는 해군 장교로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는데 간혹 말을 하다 보면 군에서 사병들에게 명령하는 투로 돌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배우자를 찾음으로써 성공 확률을 극대화했으며 결혼 생활 50년 내내 그 일에 감사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먼저 상대의 배경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자신의 세계관과 맞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서로 성격도 다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제각각인데 살다 보면 비슷해지겠지. 천만의 말씀.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거야. 우리 부부가 잘 지내는 이유는 서로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이야. 올해로 결혼 53년째인데 우린 지금도 손발이 척척 맞거든. 반대로 가치관의 대립은 오랜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데런 프리먼은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그건 시각의 차이 그 이상이야. 가끔 보면 상극인 사람들이 있어. 달라도 어찌 그리 다른지. 사사건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서로 죽으라고 반대편으로만 가려고 드니 그럴 수밖에. 상극인 사람들. 이것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 인생 현자들의 집약적인 표현이다.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만났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 교훈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일치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호소한다.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헌신적인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성격의 차이는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관심사의 차이는 새로운 지식이나 활동에 노출시켜 주므로 관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이 충돌하면 결혼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경고한다. 조건 없이 존중하라. 사람,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해 노인들이 들려주는 지혜의 핵심을 파고드는 동안 배경음처럼 계속 들리는 말이 있었다. 아레사 프랭클린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약간의 존경뿐이라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평생 필요한 교훈을 묻는 질문에 그저 한마디로 존경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존경이라는 말이 계속 그들 입에서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 단어가 인생의 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어찌 보면 사랑과 존경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말 같다. 다들 부모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그 후에는 사회의 기강이 되는 법이나 소유권에 대한 존중,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을 배운다. 이처럼 존경은 공식적인 성격을 띈 것이며 낭만적인 사랑의 결합이나 결혼에 이르도록 만드는 강렬한 감정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백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오르는 열정과 균형을 이루며 사랑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존경심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인생 현자들의 조언에서 하나의 역설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차린 독자도 있을 것이다. 결혼은 성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터놓고 타인은 알아차리기 힘든 비밀이나 결함까지 속속들이 이야기한다.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강한 애착, 서로를 깊이 안다는 것, 의존성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역설이다.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를 준다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정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파트너는 감정의 분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중심축으로 열정과 어우러져 균형 잡힌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높여주고 심지어 경외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존중심이 있어야 결혼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존중심이 사라지면 결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존중심에 대해서는 팀 브릭스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가끔 젊은이들이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심에 찬 목소리로 질문할 때면 거의 반사적으로 아, 그럼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나는 그처럼 말하는 현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브릭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경이감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팀과 그의 아내 하이디 두 사람은 전생애를 통해 서로 알고 지냈다. 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린 모두 1920년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들이 같은 병실에 입원했거든. 하이디가 나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어. 우린 94 동갑이야. 별 이야기거리도 못 되는 소리만 했네 그려.
그러더니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까지 한 건 아냐. 그들은 14살 되던 해에 다시 만났고 21살에 결혼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해로했다. 감정에 북받치는 목소리로 팀은 이렇게 말했다. 평생 아내를 사랑했어. 결혼할 때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결혼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불행하다부터 매우 행복하다까지 6개 항목 중 선택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 항목을 들은 팀은 이렇게 물었다. 혹시 매우 행복하다보다 더 높은 단계는 없나?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자 팀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첫째 사랑이야. 둘째 무조건 존중이야. 하이디와 나는 서로를 엄청 많이 존중해. 그게 우리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이야.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나는 아내 말을 99% 따라. 아내 말이 항상 옳거든. 물론 73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는 일은 웬만하면 전부 찬성이야. 아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알거든. 하이디를 바라보는 팀의 시선은 존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 팀의 군복무로 이들 부부가 난관에 봉착했을 당시 아내가 얼마나 꿋꿋하게 이겨냈는지 팀은 이렇게 설명한다.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에 입대했는데 하이디 혼자 생활을 꾸려가야 했지. 제대 후 돌아와 보니 2살 난 아들이 함께 있더군. 자기 한 몸도 힘든 세상에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지. 아내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맡은 일을 능숙하게 잘 해냈지. 그 후 이 시기에 여느 부부들처럼 가장인 팀이 일을 했고 하이디는 가정을 돌보았다. 하지만 팀은 하이디를 결코 가정의 2인자로 낮춘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노력을 마음속 깊이 존경했다. 팀의 아내 자랑은 끝이 없었다. 아내는 집을 아름답게 가꿨지. 아내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야.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어. 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당신은 내 하자는 대로 해야 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 우린 처음 결혼했을 때와 똑같이 매일 서로를 대하고 있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워. 부모가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한다오. 팀이나 하이디 그리고 다른 인생의 현자들에 의하면 상호 존경은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이다. 그런데 상호 존경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존중심은 어느 정도는 태도의 문제다. 부부 사이에 존중하는 태도는 파트너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며 결코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율라 짐머만은 인생 현자들의 이런 생각을 잘 요약해준다. 서로 존중해야지.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지.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행해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 하지만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인격은 물론 나와 다른 생각과 신념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존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각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에는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치하하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잠시 한 걸음 물러나 파트너가 잘하는 것을 샅샅이 찾아보라고 권한다. 프랜시스 바트는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편과 다툰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때 남편의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금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그전엔 우리가 1년 반가량 모셨어.
그러다 요양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돌아서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마워. 그 한마디로 그동안 쌓였던 게 눈 녹듯 사라졌어.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힘을 합쳐야 해. 이런 고마움의 표현은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는 증표야. 이렇듯 파트너가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치하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알려준 인생 현자들의 지혜에 몰두하다 보니 존중은 하나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일련의 행동으로 보았다. 존중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분명한 행동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싶다면 다음의 3가지 중요 사항을 점검해 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권한다. 하나, 파트너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할 때가 많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강조한다. 대화를 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나 화를 가득 담거나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하기 쉬운데 정작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는 존중하는 마음을 전해보자. 딜리아 앨런은 이야기한다. 어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다들 당신은 일하는 방식이 틀려 먹었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 어떻게 말할지를 잘 조절해야 해. 그렇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지. 일단 목소리를 낮춰야 해. 그리고 가능한 한 다정한 어투로 이야기해야 해.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대에게 존중심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예의와 정중함을 갖춰야 한다. 존경하는 직장 상사나 목사, 은사 등 주위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고 이를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어투나 단어 선택에 신경 써서 존경심을 전달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2. 파트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인생의 현자들에 의하면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 중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것이 파트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가 다가와 뭔가를 상의하려는데도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끄지 않는다. 머틀 케이시는 상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어야 해. 그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아들었다니까 다른 할 말은 뭔데? 이렇게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온전히 집중해야 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르지 말고 다 들은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하든지 설득을 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만약 타이밍이 좋지 않다 싶으면 정중하게 말해. 여보,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서로 예의를 갖추라고. 직장에서 사장의 말을 듣고 있거나 사원 면접을 보는 중이라고 상상해보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때 대화 도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적으로 몰입해서 유심히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존중의 원칙을 대화에 적용하는 지름길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강조한다. 셋, 막말 싸움으로 치닫지 마라. 종종 싸움이 극에 달하면 폭탄 발언을 터뜨리고 싶은 유혹이 든다.
예의범절은 오간데 없고 공격하려는 충동이 인다. 이런 순간 위기에서 구해줄 현자들의 조언이 마련되어 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라면 절대로 쓰지 않을 말을 배우자 면전에 대고 하지 말라. 리아스토는 결혼한 지 51년째다. 결혼 초기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여권 신장 바람이 일던 때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그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지만 직장으로 복귀하길 원했다. 가부장적인 생각을 지닌 남편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신이 무능한 가장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 격렬한 논쟁을 해결하고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리아는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을 부부싸움에 접목시켰는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바로 불친절하고 불손한 발언을 쏟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내뱉는데 성격이 문제였어. 하지만 말을 가려서 하는 법을 배웠지. 욕을 한다거나 옛일을 들먹이는 등 후회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고약하거나 야비하거나 심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했다오. 특히 싸움이 극에 달할 때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했지.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존중의 원칙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중 하나만 잘못해도 해결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욕이나 비하는 절대 안 돼. 물론 그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해. 부부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치하해주면서 이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접목시켜 나간다면 인생의 현자들처럼 생각하기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간 셈이다. 한 팀으로 일하듯 한 팀으로 살아라. 부부가 미혼 남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결혼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최대의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관심사나 성격, 삶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해보라. 수많은 커플이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쉽게 생각한다. 그저 거처를 누구의 아파트로 옮길 것인지, 여분의 소파나 텔레비전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만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긴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이란 정서와 경제를 공유하는 회사를 세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 중에 결혼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한다. 협력이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때는 뭐니 해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다. 인생의 현자들은 협력 없이는 결혼 생활에 닥치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고 말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접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질병, 좌절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파트너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몰아닥치면 팀 차원의 접근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끝까지 파트너의 개입을 거부하며 어찌하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한다. 그렇게 실수함으로써 더욱 확고하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인터뷰할 때 보면 가장 행복한 부부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결혼 생활의 어려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유니스 슈나이더는 남편 레이가 실직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직업이 이발사인데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 그 일은 남편은 물론 가족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의 기회로 보았어. 그가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더 좋은 문이 열리리라 믿고 기대합시다. 당분간 많이 힘들지만 차츰 나아지겠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은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그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었어. 시련이라 여겼던 그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였던 거야. 그것은 단순한 남편의 실직 내지는 남편의 노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었다. 이들은 한 팀이 되어 그 문제와 정면 대결해서 해결책을 찾았다. 데니스 메이어와 그의 아내는 악몽과도 같은 불행이 닥쳐왔지만 부부가 합심하여 역경을 물리쳤다. 둘째 아이가 암에 걸렸어. 딸이 13살 되던 해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 아이 병간호하랴, 다른 두 아이들 챙기랴, 부부간에 신경 쓰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선택은 두 가지야. 합심해서 대처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합심하는 쪽을 선택하면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지. 물론 딸아이의 발병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어. 다행히도 딸아이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어. 결국 우리는 무시무시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더 화목해졌어. 덕분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부부간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지. 데니스는 이러한 팀 접근법을 통해 비극을 오히려 부부가 하나 되는 계기로 승화시켰다. 그는 모든 부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협력해서 헤쳐나가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 결혼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하겠노라 맹세한 거야. 신부, 랍비, 목사 앞에서 이런 작은 서약을 하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함께 하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것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오. 들으면 들을수록 팀이라는 개념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하는 인생의 현자들은 대개 협동심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우세한 경우가 많았다. 결혼 54년 차인 앨리슨 메이어스는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니었다. 뒤돌아보면 남편과의 동반자 관계에 감사하면서도 장미꽃 만발한 정원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앨리슨 부부의 문제는 한 팀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나와 생각이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부부간에 파워게임을 한 거지. 누가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 하지만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협력해야지. 남편은 자기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남편이 대장 노릇하는 게 싫었고 남편도 내가 나서는 걸 싫어했어. 함께 힘을 합쳐 함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남편과 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 내가 운전할 때 우회전을 하려 하면 남편은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해. 에휴. 잠시 후 회고를 마친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정리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지 말았으면 해. 한 팀이 되어 협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야.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로 팀을 들었다. 팀은 각자의 관심사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면 왜 결혼을 하느냐고 인생의 현자들은 반문한다. 결혼 생활의 성공, 행복 모두 개인을 초월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부부 또는 결혼 생활을 팀에 비유한 것은 인생의 현자들이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장점을 합한 평생의 팀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